네,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구장인 클러스터링을 그 발표를 준비했고요. 이제 저희 그 교재 구성상에서는 이제 어떤 학습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클러스터링의 알고리즘이 무엇이 있고 또 뭐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해놨지만은 또 클러스터링의 또 그 평가 측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교재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구성에 맞게 이제 조금 알맞게 현민님이 또 지난주에도 김성범 교수님 그 강의를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김성범 교수님 강의를 보고 조금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군집화라는 것을 많이 그 어떻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제 사실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문제는 이제 언스퍼바이스드 그 러닝 때 주로 이제 그 도입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정답이 주어져 있는 이제 경우이지만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이어서 샘플의 레이블이 그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의 데이터는 주어지나 Y의 Y의 데이터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보통 슈퍼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주어진 이런 관측지가 있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 개념으로 어떤 분류를 해준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제 클러스터링의 문제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원을 경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디시전 바운더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관측치를 이제 시밀러리티하게 좀 더 유사성 있게 묶어주는 것이 클러스터링의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의 개념은 이제 비슷한 어떤 데이터들 간에서는 최대한 가깝게, 최대한 컴팩트하게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다른 이제 뭔가 다르게 묶인 관측지 간에서는 가능한 떨어져 있도록 최대한 그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군집 내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가장 핵심으로 이제 뽑히는 개념이 바로 이런 시밀러리티인데 이러한 시밀러리티가 결국 결정되는 것은 뭐냐? 이제 디스턴스 개념이 이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디스턴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벡터상의 어떤 데이터들 간이 있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집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업데이트하면 할수록 좀 더 묶이는 것은 좀 더 가깝게 그리고 다르게 묶이는 것은 좀 더 최대한 멀리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디스턴스 개념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뭐 저희들이 많이 보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거리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거리 개념들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링의 업데이트를 이제 최대한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보통 그 민코스키라는 그 거리 개념이 나오는데 민코스키가 사실 제가 여기다는 적지는 않았지만은 보통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그리고 맨해튼 디스턴스를 되게 일반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도 저희들이 이제 공식을 많이 받겠지만은 사실 교재에 나와 있는 민코스키 디스턴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곱돼 있는 형태가 이제 그 P 차원의 형태로 P 텀이 주어지면서 이제 N 차원이 될수록 그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일반화한 것이고요. 이제 보통 민코스키의 거리 공식이 이제 이 제곱된 형태가 만약에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이 2면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어떠한 뭐 3차원이어도 이러한 거리 공식을 최단 거리로서 구할 수가 있다.
된다라는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개념이고요. 그리고 맨하튼 디스턴스는 그 이제 이 실제 맨하튼 지도인데 맨하튼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실제 어떤 길거리를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가로질러 가고 싶다고 해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이렇게 그리드 방식으로 어떤 길들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A와 B 지점을 가는 이 거리를 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맨해튼 디스턴스인데 이 맨해튼 디스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지점 간의 이제 차의 합을 구하는데 이것이 그리드 형태의 측도로 구하게 된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x, y가 같은 지점에 있는 경우는 이제 거리가 뭐 0이 된다. 그 거리가 이제 0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맨해튼 디스턴스와 유클리디언 거리가 같은 개념의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리의 차가 어쨌든 0인 지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할라노비스가 나오는데 마할라노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내 공분산을 모두 반영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제 역행렬된 형태로 나오는데 이제 사실 요 그 공분산이 역행렬된 형태가 없으면은 유클리디언 거리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이제 공분산의 형태를 고려를 해주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분산의 이제 역행렬을 취한 것은 어떤 분산의 역수. 그러니까 분산이 커지면은 이제 작은 값을 곱해주고 분산이 이제 작으면은 큰 값을 곱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리 그 마할라도미스는 어떤 변수 내의 분산 그리고 변수 간의 공분산을 모두 반영해서 xy의 거리를 구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공분산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이제 수식으로 전개되는 형식인데 지금 뭐 x가 이렇게 2차원 형태로 주어지고 또 어떤 그 공분산의 역행렬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을 수식을 전개를 해보면 결국 나오는 결과가 어떤 타원의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할라노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뭐 공분산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원의 형태가 나오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분산의 역행렬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타원의 형태로 나온다. 타원의 형태의 모양의 꼴로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분산의 형태가 이제 역행렬을 취해줬을 때는 좀 더 휘어진 형태의 타원의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고 마할로노비스 거리는 그 방정식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떤 그 공분산의 그 방정식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 c 스퀘어 값이 변동하면 변동될수록 이 타원의 형태가 점점 더 커진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타원의 형태의 거리가 그 타원의 형태의 크기가 커진다고 할지라도 이 타원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일정한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유클리디안 거리 개념과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그냥 거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A 지점보다 B 지점보다 A 지점이 당연히 멀게 느껴지지만 마할라노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공분산의 관점에서 분산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A 방향은 양의 방향으로 갔다면 B의 방향은 어떠한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할라노비스 관점에서는 A 지점보다 B 지점이 더 멀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마할라노비스의 거리에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지금 다른 거리, 네, 어, 맨하탄 거리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네, 어떤 고차원이나 저차원에서 두 포인트 어떤 벡터에 대한 거리잖아요. 네, 네,
근데 공분산의 개념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확률 변수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률 변수에 대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어, 음,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상관관계를 고려하게 되잖아요. 변수 간에. 분산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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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음, 근데 그 확률 간의 그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확률 변수라는 게 있으면 네. 각각의 어떤 보통 두 개가 분포적으로 있으면은 그거를 뭐 KL 다이버전시라도 구한다거나 이거는 두 지점에 대한 디스턴스라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그림만 보면 그 음, 포인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 포인트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 두 지점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기에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음, 음, 네. 그리고 우선 코를 일단 여기 주어진 그림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서로 두 지점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 그러니까 뭐 이게 정방향이냐 아니면 음의 방향이냐 이러한 것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그 이러한 분산의 관점에서 이제 마할라노비스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우선은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관관계 방향으로 보고 있고, 이제 코릴레이션 이제 상관계수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공분산의 문제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네, 되게 절대적인 크기의 영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시를 써놨는데 뭐 저희들이 알다시피 어떤 100점 만점에 두 과목이 있고 10점 만점에 두 과목이 있으면 공분산의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보다 10점 만점의 과목이 공분산의 그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해도 이 절대적인 크기 때문에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러한 절대적인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제 선형적 관계와 음의 선형적 관계에서 이제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를 두고 그 범위를 두고 이제 상관계수를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코릴레이션을 이런 코릴레이션을 이제 음의 방향과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두었을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절대값이 절대적으로 1이 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상관계수를 코릴레이션을 보통 이제 1-r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코릴레이션의 범위를 넣었을 때는 그 거리상 그 상관 코릴레이션의 디스턴스 개념은 이제 0과 2 사이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네, 보통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있을 때 같은 패턴을 보인다. 이게 이제 같은 어떤 그 같은 그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코릴레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거리의 범위가 0이다. 가깝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이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아예 그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의 상관없이 어떤 패턴이 다르다라고 봤을 때는 코릴레이션 그 관점에서 디스턴스는 이제 거리가 되게 멀게 그 되는 음,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얘, 얘, 이제 네, 얘랑 이 correlation distance랑 위에 아까 이름 뭐였나요? 걔랑 네, 이 두 점으로는 계산을 못 하겠네요. 어떤 두 개의 리스트로만 계산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대한 그런 계산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상관관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 디스턴스 말고도 이제 좀 더 이제 스피어만 랭크 코릴레이션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절대적인 지점 간의 이런 거리가 아니고 어떤 이제 순위별로 매긴다고 어떤 데이터 간의 순위별로 매긴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밑에 수식은 이제 서울과 뉴욕 간의 이제 그, 그 계절의 평균 낮 기온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과 뉴욕이 이 오른쪽 표만 이 왼쪽 표는 말고 오른쪽 표만 주목해서 보면 서울과 뉴욕 간의 랭크가 똑같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스피어만 랭크 같은 경우는 서울과 뉴욕은 어떻게 보면은 디스턴스 그 스피어만 랭크 디스턴스로 봤을 때는 같은 지점으로 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런 디스턴스의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냐? 결국은 같은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그 군지파, 같은 클러스터로 넣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요. 서울과 요, 시드니는 랭크로 봤었을 때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어, 내가 넣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디스턴스의 개념이 어쨌든 어, 각 데이터 간의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디스턴스 개념으로 좀 더 가깝게 넣을 것이냐 아니면 멀리 둘 것이냐라는 개념을 정리를 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보는 시점이 다 정말 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수피어만 네, 들어간 데서 욕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거요? 아까 수피어만 조금만 밑에 내리시면 아, 네네네. 여기 6 있잖아요. 6. 아, 스피어만의 이제 수식에 보면은 제가 S일 거예요, 아마. 네, 그 6이 아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식을 넣는다는 게 일단 빼먹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6이 왜 들어갔는지. 무조건 6이에요? 거기 수식에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어떤 K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6으로 막혀져 네네. 있는 거. K 어떤 그런 뭐 내가 군집배 개수를 정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6으로 딱 적혀 있더라고요. 이 의미는 제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밑에 내려주실래요? 네네네. 이 4도 이 앞에 4의 제곱의 4인 건지 아니면 그냥 4인 건지. 아, 이 부분은 그냥 그 계절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아, 그냥 n-1로 n의 n 네. 제곱 마이너스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그 네, n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6이 뭐가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그게 뭔가 있었던 있었던 것 것 같아요. 같은데. 근데, 예, 맞아요. 근데 이 6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약간 디폴트로 돼 있길래 이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제 디스턴스 거리 개념으로 이 데이터들을 어떤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에 뭐 더 가깝게 넣을 것이냐 아니면 멀리 둘 것이냐를 살펴봤고 이제 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볼 텐데 이제 이 알고리즘들은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거리 개념 이외에도 이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군집화가 그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층적 군집화가 있고 뭐 분리형 군집화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어떤 이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종류를 나누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누기 나름이다. 그래서 뭐 보통은 계층적 군집화, 불량 군집화를 같게 보는 때도 있고 다르게 볼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막 큰 종류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계층적 군집화라는 것은 이제 되게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왼쪽 표가 보이실 텐데 어떤 이런 관측치들이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개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층적으로 묶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림과 같이 이제 표현한 그림을 시각화로 나타낸 것이 이제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덴드로그램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트리 형태의 구조로 묶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뭐 의사결정 나무랑 그런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뭐 어떤 그 클러스터가 이런 개체적으로 순서적으로 그 순서대로 묶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묶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지점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묶이는 핵심을 보면, 일단은 어떠한 어떤 관측치 간의 유사도를 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표를 보시면 A에서 지금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무엇이냐, 가장 유사한 지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D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과 3이 묶이듯이 A와 D가 묶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묶이고 나서 이 묶인 상태에서 각 그 지점 간에는 또 어떻게 그 관측을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처음에 여기서 묶인 AD와 C를 봤을 때 처음에는 A와 C 간의 거리를 보고 또 D와 C 간의 거리를 보고 이렇게 각각의 거리를 구해서 가장 작은 거리를 이제 대표성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그 지점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그, 그 수치가 되고 그 지점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3으로 나왔기 때문에 A, D와 또 C가 가장 그 시밀러리티가 높은 부분이라서 또 A, D와 C가 이렇게 묶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A, D와 C가 묶이면 또 역시 같은 방법으로 A와 B 간의 거리, 서로 각각의 거리를 구해서 또 가장 대표성으로 높이는 거리가 이제 10으로 나와서 그것을 또 묶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인 클러스터링은 어떠한 이런 관측치들이 주어졌을 때 먼저 각 그냥 어떠한 그 두 데이터 간의 가장 시밀러리티한 것을 먼저 뽑고 그리고 또 각 대표성을 보아서 계층적으로 묶어 나간다라는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 그 맨 위에 사진, 그 세 개 중에 맨 위에 사진 보시면 네. 첫 번째 유사도 계산할 때 네. 이제 A 기준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지금 저 그림 자체가 네네. A와 A 기준으로 지금 A 기준? 잠시만요. 아니요, 잘못 이해했어요. 네네네, 그냥 네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어떤 지점으로 보든지 간에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링 할 때도 어떤 예를 들어서 지점도 그냥 뭐 어떤 랜덤적으로 지점을 또 찍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층적 군집화를 봤을 때도 만약에 이제 시작을 이제 A 부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계층적으로 묶어 나가는 걸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두 군집 사이에 이제 거리를 또 구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층적으로 묶인 이런 군집들이 있었을 때 이 두 군집 사이의 거리를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그 워드 메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드 메서드 같은 경우는 여기 수식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보통의 개념에서 봤었을 때는 어떠한 X 관측치와 이런 A의 그 중심, 어떤 A의 그 평균 지점을 우리가 뺐었는데 또 B도 마찬가지고요. B도 어떠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관측지와 그 거리를 구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A와 B의 아예 그 군집화를 하나의 군집화로 보고 그것에 대한 이제 평균 지점을 또 빼는 그 거리를 구해서 이러한 개념을 더해서 이제 워드 디스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그림이 보다시피 오른쪽 그림이 왼쪽 그림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시밀러리티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더 10보다 더 작은 7로 계산돼서 거리가 그 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계층적으로 이런 데이터 간에 이제 클러스터링이 됐으면은 또 클러스터링과 클러스터링 간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은 워드 디스턴스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었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신 부분 있으신가요? 그 저는 와일드 괜찮습니다. 와일드 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아, 있으실래요? 네, 어디요? 조금만 더 위로. 네, 잠깐만요. 두 군집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네, 잠시만요.
이거 한글 그대로 읽어볼게요. 네, A 클러스터랑 B 클러스터가 있는데 네, 이 A, B 클러스터를 한 개의 클러스터라 가정을 하고 가정한 클러스터의 평균 지점을 하면은 A, 네, B의 중간이 뽑힐 테고 네, 그러면은 이 중간 지점이랑 A 클러스터의 평균 지점이랑 차이를 구하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B 클러스터의 중간 지점이랑도 차이를 구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찍혔다고 하면 요 점 간의 A 간의 각 관측치를 구하고 또 B 간의 각 관측치를 구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클러스터의 그 거리는 어떻게 계산되죠?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이 클러스터 말씀이신가요? A랑 B의 거리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우리 관측치 지점에서 요 그 A와 B의 만약에 평균 지점을 구했다고 했을 때 요 지점 간의 그 거리를 구하고 또 요 같은 관측치에서 A 간의 거리 그리고 요 관측치에서 요 B 간의 거리에서 네. 요 지점을 더한 것을 이제 그 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X 지점이 만약에 요 지점이다라고 하면 요 가운데 지점을 구해주고 또 요 지점에서 각 관측치를 구한 것과 요 관측치에서 요 거리를 구한 것에 더한 것을 이제 뺀 것이죠. 잠시만요. 이거는 네. 지금 위에 소식에 와일드 디스턴스 두 개 있는 거 이거 너무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절대값이에요? 어, 이거는 뭐 근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네네. 일단 무슨 그냥 말씀인지 거리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드 거리에는 원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네네. 유클리드 거리에는 일반 절대값의 제곱이 아니고 그냥 뺀 일반 거 값의 제곱. 일반적, 네네. 거리지고. 일반 거의 네네네.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던, 지금 이제 워드 메서드나 이렇게 봤던 방식들은 이제 계층적 뭐 군집화를 봤던 것이고, 이제 분리형 군집화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 많이 봤을 텐데 K민지 클러스터링이고, K민지 클러스터링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재에서도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수식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이 위의 수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클러스터링을 대표하는 그 설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개의 뭐 K개의 군집을 내가 하겠다. 그랬을 때 이 K개의 클러스터를 이제 내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그 군집화를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Y는 주어져 있지 않고 당연히 주어져 있지 않고 X의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K개 클러스터의 그 방식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K민지의 의미가 그냥 단지 어떠한 내가 몇 개의 군집화를 할 것이다 라는 K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클러스터링에 속해 있는 뭐 X 데이터가 있었을 때 그 클러스터링에 속해 있는 X가 이제 어떤 중간 지점으로 그 중간 지점과의 거리, 그러니까 평균 지점과의 거리를 이제 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그 K개의 개수로 클러스터링으로 구성된 개수의 거리의 합을 계속 구해가면서 최소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그냥 뭐 두 개의 군집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은 되게 랜덤하게 그냥 두 개의 지점을 찍어서 임의의 지점을 생성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평균 지점, 그 중심 지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텐데 이제 제가 그 여기서도 드는 의문이었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임의의 지점을 만약에 초기화하는 부분이 만약에 너무 이상하게 잡혀서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도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보니까 최종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고 물론 발생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임의의 지점이 뭐 이제 너무 이상하게 찍히지 않도록 이제 방지성의 알고리즘도 존재를 하고요.
그 보통 사이클론에서도 그 케이민 뿔뿔이었나? 그 네, 케이민 플러스 플러스? 있어요. 네, 그 모듈을 뭐 지점을 그거를 임포트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초기화를 뭐 너무 이상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생성된 지점을 이제 군집 내의 거리 간의 평균 지점을 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나가는데요. 이제 K민즈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이제 너무 서로 다른 그 크기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결과를 냈었을 때 K민즈는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그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잘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밀도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컴팩트한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뭔가 K민즈의 클러스터링이 이제 잘 잡히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패턴이 있는 경우, 로컬 패턴이라는 게 이제 어떤 데이터의 패턴이 있었을 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로컬 패턴인데, 로컬 패턴이 있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K민즈가 잘 클러스터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로컬 패턴의 경우에는 뭐 geodesic distance 이 거리 개념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뚜렷이 나오진 않아서 이것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측지선 거리 개념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 geodesic distance를 쓰면은 로컬 패턴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제 살펴봤고, 이제 클러스터링의 그런 수를 이제 어떻게 결정하고 그 수를 결정했을 때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저희 교재에는 자카르드도 있었고 자카르드 코이피션트도 있었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그 썸스퀘어드 에러와 그리고 이제 실루엣이거든요. 그래서 썸스퀘어드 에러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구성하는 클러스터에서 중심에서 각 관측지 간의 그 거리의 차를 구하는데, 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개의 클러스터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클러스터 간의 그 거리의 차를 이제 구한 것을 이제 전부 다 합해서 이제 군집 간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썸스퀘어드 에러 방식이고요. 썸스퀘어드 에러 방식의 이제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클러스터 간의 거리에서만 그 거리의 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군집 내에서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그 군집 간의 거리는 이제 최대화하는 것은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실루엣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i번째에 만약에 속한 요 x의 데이터가, 요 x가 이제 다른 군집에 속한 거리를 또 구하고 그것을 이제 ai로 보고, 또 ai 같은 경우는 그 군집 내에서 속한 각 다른 각 지점들의 거리를 ai로 보고, bi는 이제 어떤 그 속한 그 x의 데이터가 다른 그 군집 간의 거리를 구한 것을 이제 빼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그 이 bi와 ai가 어떻게 보면은 bi 같은 경우는 군집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더 멀리 크게 그 커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고, ai 같은 경우는 이제 군집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맥스 값으로 그 군집 간의 거리와 클러스터 간의 거리의 그 맥스 값으로 이제 나눠줌으로써 요 SI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그
설정한 것이 이제 실루엣 기법입니다. 그래서 실루엣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뭐 K는 2라는 지점을 지정했을 때 요 클러스터 간의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되겠다라는 그 평가 지수가 나오고요. 보통 이제 여기 동영상에서 김성범 교수님이 말씀하기로는 보통 실루엣이든 어떤 기법이든 간에 이런 K의 개수를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해서 어떠한 그 클러스터 간의 평가 척도를 봤을 때 보통 2가 제일 높게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K2를 준 것이 아니라 요 K2 다음으로 높은 평가 척도를 나온 것을 이제 주는 것이 좋다. 자기 경험상으로는 그게 정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클러스터링 간에 이제 알고리즘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 구성된 클러스터링의 평가 척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 실루엣 잠깐 봐도 돼요? 네네네네. 실루엣 수식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 그 실루엣 플랫에서 네. 얘가 의미하는 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실루엣 맨 밑에 이거 아, 플랫 맨 밑에 플러스. 맨 밑에 아, 좀 더 내려서 네네네. 이 플랫이 어떤 걸 그린 걸 텐데 이거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요거는 이제 실루엣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요 네. 실루엣이라는 요 알고리즘 이름이 정해진 이유가 이 정말 이 지금 점으로 찍힌 이 데이터들 간에 그 아까 전에 보면은 제가 그 어떤 군집 내의 거리와 또 다른 군집 간의 거리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의 하나하나의 그 아, 어떻게 묶인 그 지금 지금 요 초록색 점이 요 하나하나로 덩어리로 구성된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요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해서 실루엣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정렬한 거예요? 이거 네? 항상 정렬한 건가요? 아, 이거 네, 항상 정렬한 겁니다. 네, 이 모든 하나하나의 값이 그냥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서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이해 좀 할게요. 네, 여기 보면은 SI는 max A B분의 B-A로 돼 있는데 네. S1을 계산을 하면 A, B라는 건 이게 지금 군집이 두 개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집이 두 개가 아니고 여기 네, 그림과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군집이 지금 5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각 그 어떠한 지점이 있었을 때 이 지점 간의 각 거리예요. 그러니까 각 잠시, 군집 내 거리와 각 그 군집 간의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잠시만요. I 번째 관측치에 속한 군집에서 네, 다른 지점 간의 거리. 이게 I번째 관측치에 속한 군집에서 네, I번째 관측지에 속한 군집의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1번 군집지에 속한 첫 번째 값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첫 번째에서 속한 네. 어떤 그 지점에 있었을 때 이 지점이 그 속한 군집 간의 거리와 그리고 그 다른 군집 간의 거리를 이제 그 네. 차를 구한 것이죠. 아, 잠시만. 제가 한 번만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네. 1행부터 100행까지가 있어요. 네, 피처는 5개가 있으면은 100행 5열이겠죠? 네, 그러면은 1행부터 40행까지는 1번 군집이고 41행부터 60행까지는 2번 군집, 네, 61행부터 100행까지는 3번 군집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AI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관측치가 속한 군집의 첫 번째 값은 1행이겠죠? 네. 그 그쵸. 1행이랑 다른 지점들 간의 거리라는 거는 2번 군집, 3번 군집 간의 거리를 구하면은 거리의 값이 2개가 나오겠죠? 네네네. 그 거리 합이에요?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어,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합으로 알고 있어요. 음, 합이에요? 네.
이게 합이라는 게 A고, 그러면 두 네네. 번째 I번째 관측치의 서로 다른 군집 지점들 간의 거리. 네. 잠시만요. 사실 합이어도 평균이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맥스 값으로 나눠서 어차피 잠깐만요. 비율로 나올 거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에 잠깐 환경에만 보면 첫 번째 거는 I번째 관측지에 속한 군집에서 다른 지점들 간의 거리고, 두 번째 거는 I번째 관측지의 서로 다른 군집 지점들 간의 거리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해석해 보면, 두 번째 거는 어떤 한 로우의 관측지와 서로 네. 다른 군집 지점들 간의 거리.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이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실루엣 알고리즘에 대해서. 요거를 조금만 한 번만 좀 네, 제가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저기에 보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여기 이게 근데 AX랑 BX 에버리지라고 써져 있네요. 클러스터에. 여기 에버리지 디스턴스라고 돼 있긴 하네요. 평균이라고 돼 있긴 한데, 네. 네. 저는 일단 애초에 처음부터 A랑 B부터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네네네. 요 부분도 제가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는, 거리라는 거는 쌍으로 한 점이랑 한 점이랑 쌍으로 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네, 그리고 하드 클러스터링, 뭐 서포트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게 좀 빠져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더 조사를 아니. 이거를 나중에 그냥 좀 체크해서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같이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현민님 발표하실 거죠? 한 5분만 좀 쉬다 할까요? 좀. 네. 네네. 알겠습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15분에 뵐게요. 네. 네.